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이름으로 만난 인연을 흔히 천륜이라고 하죠. 저는 뱃속으로 키운 자식이 없어 피로 나눈 인연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눈물을 나눈 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함께 나눈 자식이 피로 이어진 인연 못지않게 끈끈하고 질기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끝내고 자유가 된 60세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것은 재혼하면서 생긴 딸들의 강한 요구였어요. 첫 번째 남편을 사고로 보내고 홀로 3년을 살다가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의 소개로 같은 처지의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남편은 친구 식당의 단골이었어요. 밥을 먹으러 와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남편 동료의 말에 바로 제가 생각났다며 연결을 시켜주었죠. 근처 산단의 대기업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남자는 그리 다정하진 않았지만 인물이 좋고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성실한 남자였어요. 혼자가 된 것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 저나 남편이나 재혼 생각이 크진 않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혼자보다는 둘이 낫겠다 싶은 동료애 같은 것이 생기더라고요. 친구는 연애나 하며 살라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재혼을 결심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 아내를 암으로 여인 남편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가 13살, 둘째가 6살이었어요. 나이 터울이 있어 고작 13이었던 첫째가 둘째의 엄마 노릇을 자처하며 교대 근무를 하는 제 아빠를 대신해 이른 아침 동생을 챙겨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제 또래답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찌나 짠했던지 아내도 없이 딸 둘을 키우고 사는 남편보다는 첫째 아이에 대한 안쓰러움이 강해 결정한 재혼이었어요. 저는 전 남편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 기다렸던 아기 천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욕심은 컸지만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남편과 결혼하면 딸이 둘이나 생긴다고 하니 제가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아닌데도 마치 제 아이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달리 첫 만남은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세인이세나, 이리 와서 인사해라. 앞으로 아줌마랑 잘 지내야 돼. 아줌마 누구예요? 안녕. 아줌마는 아빠 친구야. 김세인, 인사 안 해? 김세인, 너 아빠가 뭐라 그랬어? 어른들 앞에서 방긋방긋 잘 웃고 인사하라고 했어, 안 했어? 어휴, 왜 그래. 애 놀라게. 괜찮아. 아이씨, 뭐? 아이씨? 너 이리 와. 이리 안 와? 어려서 멋모르는 둘째와 달리 첫째는 저에 대한 경계가 커서 제 아버지가 윽박지르듯 나무라며 방긋방긋 웃으라는 말에 자리를 박차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릴 정도로 저를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저에 대한 거부감이 큰 첫째 때문에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그 자리를 주선한 친구마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었죠. 얘 지선아, 아무리 잘해도 남의 자식 키운 공은 없다더라. 나는 딸만 둘이라길래 아들 있는 것보단 더 나을 줄 알았지. 다시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겠니? 사실 저는 공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키워준 은혜 갚으랍시고 훗날 효도를 강요하고 싶은 생각도 추호도 없었고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다는 제 욕심이 오히려 아이들에겐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새엄마가 들어와 괜히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13세, 6밖에 안 되는 아이들에게 엄마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첫째를
제 나이 아이처럼 자라게 하고 싶다는 제 욕심이 이겼습니다. 처음 남편과 아이들이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가던 날이 기억나요. 20년이 넘었는데도 그날 첫째 아이가 했던 말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아무리 용을 써도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남았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졸졸 따라다니던 둘째와 달리 첫째는 아예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윽박지르는 남편을 만류하며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어요. 집안에는 여전히 아이들 엄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반듯한 어른의 글씨체로 적힌 동태탕과 코다리찜 레시피가 붙어 있었고 누렇게 변한 꽃무늬 식탁보와 의자 커버 등 집을 꾸민 소품에서 아이 엄마가 얼마나 살뜰하고 아기자기하게 살림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오래된 것들이었고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티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각각 어린이집과 학교에 보낸 후 저는 전에 없을 대청소를 했습니다. 아무리 청소하고 살았다고 한들 13살 아이의 손끝이 미치지 못해 쌓인 먼지가 집안 곳곳에 숨어 있었고 저는 그날 기다렸다는 듯이 대청소를 했어요. 소파와 텔레비전 장처럼 도저히 혼자서는 움직이기 어려운 큰 가구를 움직여 숨은 먼지를 찾아내고 쓸고 닦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죠. 한 번도 빨지 않았을 이불이나 베개, 쿠션 커버를 빠는 것이 큰 숙제였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닥이나 선반 위에 쌓인 먼지를 쓸고 닦는 거야 청소기로 금방 할 수 있지만 그런 패브릭 제품을 빼고 갈아 끼우는 것은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종일 먼지를 털고 안방과 아이들 방에 이불과 베개를 빨아 널고 묵은 때가 있는 패브릭 소품들을 욕조에 담가 불려서 때를 빼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사달이 난 겁니다. 학원 갔다 돌아와 제가 공을 들여 때를 빼고 곽낸 집을 본 첫째가 말끔해진 집안을 보고 그야말로 대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식탁보 어딨어요? 여기 있던 건요? 첫째는 누렇게 때가 탄 식탁보와 거실 테이블과 선반 위를 장식하던 뜨개 소품을 찾았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뜨개에 취미가 있어서 곳곳에 뜨개 용품이나 작품들이 많았는데 누렇게 변색이 되거나 먼지가 쌓여 그대로 두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죄다 욕조에 넣어 담가두고 때를 빼고 있었던 건데 아이는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던 겁니다. 저에게는 그저 전 아내의 취향과 성향 정도를 파악하는 데 지나지 않았을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엄마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간과했던 것이죠. 왜 아줌마 마음대로 치워요? 그게 아니라 왜 아줌마 마음대로 우리 엄마 물건 치우냐고요? 아니, 치운 게 아니라 아줌마, 이 집에 들어왔다고 이게 다 아줌마 걸로 보여요? 다 주인 있어요. 저기 식탁보도, 여기 의자 커버도, 이불도 베개도 쿠션도 다 주인 있다고요. 왜 그걸 아줌마 마음대로 치워요? 짜증나게. 제가 뭐라 변명하기도 전에 첫째에게 저는 그저 엄마 물건을 없애버린 계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사과하려 했지만 첫째는 울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제가 아이에게 박힌 돌을 빼내는 굴러들어온 돌인 것을 미처 자각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죠. 계모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아이에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자리였고 제가 남편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가 되겠다는 다짐이 생각보다는 큰 욕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나가버린 후 저는 패닉이 되어 남편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저는 아이를 찾을 길이 없으니 그저 막막하기만 했고 남편이 성정에 불같이 화를 낼 것을 알면서도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했죠. 지금처럼 휴대전화라도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첫째에게 바로 연락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어요. 뒤늦게 쫓아가서 놀이터며 학교 주변까지 샅샅이 찾으러 다녔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부랴부랴 달려온 남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는 아이를 찾으러 갔고 일단 집에 있으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둘째와 함께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 6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저 때문에 집을 박차고 나갔다는 사실과 잘해보고자 한 마음이 되려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저에게도 힘에 부친 일이 되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때 제 곁을 지켰던 둘째가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첫째와 달리 둘째는 엄마라고 부르라는 아빠의 요구를 순순히 들을 만큼 순진한 어린아이였어요. 그리고 둘째가 제 언니 방에 가서 뭔가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그걸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것은 케이크 상자였는데 그 안에는 케이크 대신 구겨지고 찢긴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의 정체는 바로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어? 아빠가 지금 엄마 오니까, 옛날 엄마 사진은, 다 없애야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제야 첫째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는지, 제가 제 엄마 물건에 손을 댔다는 사실에 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를 생각한답시고 식탁 유리밑이나 선반 액자에 있던 아이들 엄마 사진을 다 치우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첫째가 크게 싸웠고 그것을 고스란히 둘째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화를 내며 찢고 구겨버린 아이 엄마 사진을 첫째가 울면서 다 챙겨놨다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찢어진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케이크 상자는 무려 아이들 엄마가 죽기 전 첫째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산 케이크 상자였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첫째의 생일 축하 파티를 했던 그날 갑작스러운 하혈을 하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요. 첫째에게 그 케이크 상자가 어떤 의미였을지, 그 케이크 상자를 소중히 간직하고 그 안에 제 아빠가 찢어버린 제 엄마 사진을 넣어두는 첫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첫째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남편 손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남편 회사 동료에게 같은 또래의 아이가 있는데 그 집으로 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 집에서는 첫째의 말만 듣고 계모의 구박을 받나 싶어 섣불리 연락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남편이 아이를 찾자 별 수 없이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는 그 지인은 그때 아이가 다짜고짜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와 제 품에서 엉엉 우니 결국 사달이 났구나 했다고 해요. 세인이가 워낙 엄마에 대한 애착이 컸지. 엄마 자리 지키겠다고 그 어린애가 집안일을 악착같이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니까. 그런 애가 새엄마를 뭐 기다렸다는 듯이 반기겠냐고. 그날 남편이 집으로 오는 길에 호되게 혼을 냈는지 아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앞에 서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꺽꺽 넘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하더군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울어본 기억은 어렴풋이 있지만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우는 모습에 저는 그저 불안하고 겁이 나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다 괜찮다고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다시 무서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다시. 김세인. 첫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자 남편은 더 무섭게 다그쳤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남편의 팔을 붙잡아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김세인.
죄송합니다. 엄마. 첫째의 입에서 울음을 간신히 비집고 나온 그 엄마라는 소리가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남편은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하자 그제야 놓아주었고 얼굴을 씻게 한 후에야 방에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그날 저도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나는 세인이 상황 충분히 이해해. 갑자기 낯선 아빠 친구가 새엄마라고 들어왔는데 고작 13살짜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다 당신 편해지라고 하는 거야. 저게 초장의 버릇을 잡아둬야 해. 안 그럼 당신 개무시할 거야. 쟤는 김수인 쟤가 얼마나 독하는지 당신은 몰라. 독해지겠지. 독해져야 했겠지. 제 엄마 아파 죽고 아빠란 사람은 종일 일하러 나가 자길 돌봐줄 사람도 새나 돌봐줄 사람도 당장 없는데 당신은 세인이가 짠하지도 않아? 내 딸이야. 짠한 건 짠한 거고 내가 어른으로서 아빠로서 편한 길을 알려주는 거야. 밥하고 빨래하고 자기가 하던 일 대신해 줄 사람인데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야. 제발 부탁할게. 애들 문제는 나한테 맡겨줬으면 좋겠어. 난 괜찮으니까 함부로 애들 엄마 물건이나 사진 같은 것도 손대지 말아줘. 아이고 너는 알았어. 다 지 편하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왜 다들 이러는지 몰라. 남편은 어느 정도 수긍하기는 했지만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다 보니 그 뒤로도 아이의 태도를 걸고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을 출근시키고 난 후 학교 가는 첫째를 붙잡고 말했어요. 저기 세인아. 첫째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 진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아줌마가 잘못했어. 너도 봤겠지만 식탁보랑 엄마가 만든 작품들에 먼지가 많아서 세탁하려고 했던 거야. 앞으로도 엄마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일은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고도 첫째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